내용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좀 세팅부터가 다르죠. 제가 오래전부터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방송 장비가 핸드폰 하나에 의존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대한 양을 어떻게 전달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지금까지 좀 미뤄왔었는데요. 문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의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 내용은 이렇게라도 전달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글씨가 잘 보여야 될 텐데 염려가 되네요. 자, 오늘 영상은 가족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가족분들께서 도박 문제가 발견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답변을 드리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도박 중독의 어떤 과정들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고 그 방법들을 좀 다르게 써야 효과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무작정 어떻게 해라 라고 답변 드리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도박 중독의 과정들이 어떻고 그거에 맞게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좀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좀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가족분들께서 도박 문제가 발견되고 대처를 할 때 대처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제목은 이제 도박 중독 회복 과정의 이해 이렇게 좀 지어봤고요. 크게 세 꼭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도박 중독의 진행 및 회복 과정. 이거는 도박 중독자가 중독이 되었다 회복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도박 중독 가족의 진행 및 회복 과정. 가족도 이 도박 중독자의 중독되는 과정과 회복 과정에 따라 혹은 그거를 경험하면서 일정이 진행되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도박 중독자와 가족이 어떻게 좀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께서 도박 문제를 대처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구나 이런 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신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좀 길 수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박 중독의 진행 및 회복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총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 손실, 절망, 포기, 결심, 재건, 성장 이런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우선 각 단계에 맞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가족, 그러니까 도박 중독자의 지금 단계가 어디쯤일까 라고 한번 상상을 하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단계가 이론적으로는 딱딱 구별되지만 대부분 어느 한쪽에 좀 강한 면이 있으면서 다른 쪽에도 이렇게 걸쳐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나타나는 주된 특징이 어디일까, 제일 많이 나오는 특징이 어디일까를 보시면서 단계를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승리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도박 중독이 아직 빠지기 전 단계고요. 그래서 보시면 가끔씩 도박을 한다. 저렇게 도박을 하다가 우연히 돈을 따게 됩니다. 그러면 흥분감도 느끼고 재미도 느끼고 그래서 우연히 따는 경험, 그러니까 저기서는 이제 대박 경험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 대박 경험을 통해서 그전에는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확신 같은 게 없었는데 대박 경험을 통해서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딸 수 있다. 승리에 대한 환상이 생기고요. 그때 대부분 도박자들이 도박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 전까지는 소소하게 취미로 했어요. 용돈 선에서 했어요. 내가 문제가 되지 않을 선에서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단계가 2단계인데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도박으로는 땄을 때 그때 딴 게 얼마냐 그 액수에 따라서 증가하는 양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승리 단계, 돈을 따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손실 단계입니다. 이 손실 단계는 다른 말로는 패배 단계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처음에는 이제 도박으로 우연히 땄지만 그 승리에 대한 환상이 생겨가지고 돈을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박에 더 빠지는 단계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재미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도박을 하려고 돈을 따려고 하는 목적, 그래서 목적이 바뀝니다. 그래서 도박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도박 행동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박에 자꾸 더 빠져들고 빠지다 보니까 가족들과 관계도 좀 소원해지고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잃죠. 잃으니까 돈을 어디서 이제 빌려와서 도박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도박의 사실을
자꾸 들키면 안 되니까 숨기고 감추고, 그래서 거짓말 증가하고, 이 도박으로 인해 어떤 이 사람의 기분 상태, 성격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손실 단계입니다. 손실 단계는 도박에 훅 빠지는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절망 단계예요. 이 절망 단계는 여러분들 뭐 또 단어만 들면 아시겠죠. 이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도박으로 잃은 돈, 어떤 도박의 어떤 결과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절망적인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감당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 도박 문제가 있다고, 빚이 있다라고 오픈하는 시기가 돼요. 혹은 가족들이 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평소에 생활하는 리듬도 좀 깨져 있고 뭔가 좀 불안해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가족들이 뭔 일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도박 문제가 여러 번 있었던 분들은 이제 가족들이 그냥 딱 알겠죠. 아, 또 뭔 일이 있구나. 그런 단계가 이 절망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도박 문제가 커져서 당연히 자기 도박 문제는 조절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계속 끌어다 쓸 때까지 쓰거든요.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이런 거까지도 연결이 되는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단계 다음은요. 이 절망 단계보다 더 굉장히 심각해진 단계예요. 여기서는 빚 문제로 인한 어떤 큰 어려움들이, 그리고 자기가 도박으로 인해서 겪었던 어떤 고통이 굉장히 심해지는 단계라고 하면, 이 단계는 그런 고통들 때문에, 그런 빚들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살에 대한 생각, 사고, 시도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큰 고통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뭐 실직이나 이혼이나 법적인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때고, 이제 도박에 빠졌기 때문에 중독에 의한 어떤 금단 증상 이런 것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약물 사용 증가라고 했는데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고 이런 뭔가 다른 쪽으로 또 문제 행동이 막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포기 단계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떤 그 표면으로 보이는 현상들이고요. 이 포기 단계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기력하고 삶의 희망이 없고 이런 좌절감을 굉장히 크게 많이 느끼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단계에서 다 특징이 있는데 이런 단계들이 좀 더 큰 특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박 경험하고 도박빚이 굉장히 증가하고 타인에게 변제를 요청을 하고, 여기서는 자기가 이제 삶에서 도저히 견디기 힘들 이런 고통을 겪게 되면서 이렇게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영상이라 보니까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 건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엔 결심 단계예요. 좀 전에 이제 포기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 포기 단계를 다른 말로는 이제 바닥치기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는 바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닥을 찍고 삶을 다시 살아보자라고 이제 결심하시는 분들, 그 단계가 이제 결심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특징이 뭐냐면 질병으로 수용돼요. 질병으로. 그 전까지는 이거를 질병으로 수용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질병, 그러니까 병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이게 어떻게 아픈 거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병에 맞는 치료 방법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 도박 중독을 질병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박을 끊을 결심을 하고요. 당연히 이제 도박을 중단을 하겠죠. 중단을 하는 거는 자기가요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 때문에 중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위험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변제도 해주지 마라, 내가 대신 갖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요. 핸드폰이나 통장 관리도 이분들은 맡기십니다. 그걸 위험한지 아니까. 그런 회복에 도움을 요청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회복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어떤 준비,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단계가 이제 결심 단계고, 그런 준비 계획이 쭉 이어져 가지고 이 재건 단계에서도 그 변화를 위한 준비들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면서 준비했던 것들을 실천해 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여기서 실천은 뭐냐면요, 도박을 끊어가는 것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도박만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절대 도박이 끊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도박이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도박을 끊어갈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센터도 다니고 모임도 다니고 자기도 여러 군데 찾아보면서 이제 이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당연히 도박빚은 스스로 갚겠죠. 또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 관계로 회복해가는 거거든요. 도박으로 돈도 많이 빌리고 그러면서 거짓말도 많이 했고 이러다 보니까 관계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재건에서 제일
또 하나 만들어야 될 게 대인관계, 가족관계를 개선해가는 거고 새로운 관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박의 새로운 것들. 근데 이게 꼭 그 중독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도박을 끊었다 해서 게임을 많이 한다. 이런 식의 관심이 아닙니다. 되게 건강하게 즐길 수 있고 빠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는 자기의 증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도박을 끊어가려고 하는 연습을 한다고 했죠. 근데 도박에 빠져드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박에 빠져드는 요인에 선행 요인, 촉발 요인, 유지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선행 요인은 도박 이전에 생겼던 어떤 자기의 어떤 문제고요. 촉발 요인은 도박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 이유들입니다. 그리고 유지 요인은 도박을 못 끊게 하는 요인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어떤 삶, 성격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깊게 탐색해가고 이해해가고 그런 것들을 변화할 수 있도록 배워가는 것. 이게 재건 단계입니다. 단순하게 빚만 갚아가는 단계가 재건 단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잘 하세요. 근데 그래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 단계 다음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삶의 방식이 변화해요. 여기 보면 삶의 의미, 가치관 등이 변한다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것을 뭐 입고 좋은 데에 살고 이런 것들이 이분들의 어떤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안 그렇죠. 가족과의 어떤 따뜻한 사랑,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 이런 데에서 삶의 의미, 가치관을 찾는 그런 방식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까 여기서 그 자기 이해가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나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다 보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걸 통해서 큰 깨달음이 오거든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도박을 했구나. 내가 어떤 것들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아주 큰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도박 생각이 나냐 안 나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도박 생각도 많이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도박에 대한 집착도 감소하고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계가 한눈에 보게끔 표시를 하면 이렇게 문제가 쭉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위로 회복되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승리, 손실, 절망, 포기 단계 갔다가 결심, 재건, 성장 단계. 앞의 단계는 도박 중독이 진행되는 단계고요. 뒤의 단계는 회복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상담실에 올 때는 혹은 여러분들께서 도박 문제가 발견됐을 때는 대부분 여기입니다. 근데 이제 도박 문제가 여러 번 반복되신 분들은 여기나 여기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담실에 와서 끌려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고요. 조금이라도 자발성이 있는 분들은 여기, 자발성이 큰 분들은 이제 여기에 오십니다. 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이미 도박 문제가 자기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또 도박을 끊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고 대부분 여기죠. 여기인데 억지로 끌려오거나 안 오려고 하면 이쪽. 그래도 좀 타협이 가능하고 좀 어느 정도 개선의 의지가 있다라 보면 좀 있죠.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이 가족들은 이 단계가 있는 걸 몰라요. 대부분 다 힘들어하면 2단계인지 알아요. 2단계인지 아는데 2단계하고 2단계의 큰 특징이 뭐냐면 이 포기 단계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도박을 끊어보려고 여러 가지를 해봐요. 그게 이제 여기까지도 살짝 좀 걸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보고, 막 취미생활도 해보고, 막 다짐도 해보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박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반복됐겠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걸 해봐요. 해보는데 진정으로 포기 단계에 오려고 하면 어떤 거냐면 이 포기 단계는 자기가 그런 방법이 도박 문제를 끊어가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단계입니다. 그게 포기 단계예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빚 갚으려고 애쓰고 자기가 해결할 어떤 문제 하려고 애쓰고 이러지 않아요. 이분은요, 오로지 도박으로부터 자기를 살리는 게 최우선이에요. 어떤 것을 다 해도 그거가 좋아지면 도박 문제가 다시 발생할 거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 포기 단계를 정확히 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은 빚독촉이든 어떤 다른 문제건 어떤 간에 물론 힘들죠. 물론 힘든데 그런 것들보다도 도박을 끊어야 자기가 살고 자기가 살아야 아까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아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뼈저리게 처절하게 도박 문제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단계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뭐냐면 도박 빚이에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힘듦 이런 것들인데 도박 빚이 가장 커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도박 빚을 갚아주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이 여기 어디 단계든 좋습니다. 근데 도박 빚을 갚아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갚아줄 때는 아 이렇게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갚아줘요. 근데 빚을 갚아주면 아마 잘하실 거예요. 다시 여기나 여기로 갑니다. 도박을 다시 해서 따면 승리 단계, 잃으면 손실 단계. 근데 대부분은 다 손실 단계로 가죠. 그래서 갚아주면 해서 앞에서 계속 돌아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도박 중독의 진행 과정 및 회복 과정은 이렇게 단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이 도박 중독자가 이런 과정을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걸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족에 대한 진행 과정이에요. 도박 중독자도 아까 그런 과정이 있지만 가족들도 이런 과정이 있어요. 좀 전에는 우리 가족 중에 도박 중독자가 어디 단계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걸 보자고 했잖아요.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가족들께서 나는 어디쯤일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는 일단 제가 시작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도박 문제가 발견이 되죠. 우리는 처음 시작은 도박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은 하지 않거든요. 일단 도박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아는 것부터 딱 시작하는데 그때 첫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뭐 살다가 한 번쯤 실수는 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요.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그리고 그 도박자한테 물어보면 도박자가 이렇게 끊고 이렇게 노력해보겠다 하니까 그 말들을 막 믿어요. 그래서 뭐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용서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 문제가 뭐야? 빚이 있는데 그래? 빚 갚아줄 테니까 열심히 살아. 이런 식으로 빚도 갚아주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살짝 근심과 걱정이 있죠. 문제가 도박 문제니까 그게. 이런 단계예요. 근데 도박자는 계속 도박을 해가죠. 그래서 문제를 반복해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겪는 거예요. 겪다 보니까 스트레스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도박 빚에 의한 불안, 그러니까 빚은 계속 늘어나죠. 갚아주면 갚아줄수록 도박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이 우리 가족 중에 도박 중독자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 알려질까봐 되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문제가 커지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변제를 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도박 빚을 갚아주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 가족과의 관계 악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전 단계에서는 근심과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좀 더 세집니다. 그래서 이거 도박을 못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끊을 수 있을까? 이런 좀 의심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하죠. 그런 단계의 가족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박자가 계속 또 도박하는 걸 보잖아요. 그럼 이제 고갈 단계에 갑니다. 이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제 혼란한 상태고요. 불안, 공황 상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지 기능 이런 것들이 저하가 되고 심리적인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심리적인 문제가 반복이 되면 신체적인 증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막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속쓰림이나 이런 계통에 또 문제가 올 수 있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이런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걸 꺼려하게 돼요. 그래서 집에만 있으려고 하고 잘 밖에 안 나가려고 하고 관계들이 많이 소원해지고 단절되면서 도박자한테 도박 문제로 해서 강한 어떤 감정, 분노 감정 이런 것들을 표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박자는 계속 도박을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이제 절망당하는 게 옵니다. 이때에도 도박자도 포기 단계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족들도 그와 유사한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자살 사고 및 시도 뭐 이렇게 제가 처음 썼는데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자살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한다고 저는 많이 보진 못했어요. 대신 어떻게 좀 많이 나타나면 부모님이 도박한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죽자고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또 무기를 고소합니다. 그 전까지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빚도 갚아보고 타일러도 보고 혼내도 보고 기다려도 보고 아무튼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근데도 도박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니까 무기력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관계에서 도박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은 이제 이혼 맞이하게 되죠. 이 아내분들이 이혼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을 보면 제가 보기에 아내분들이 어떨 때 이혼하냐면요. 도박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 이혼은 별로 안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 도박 문제가 생겨가지고 잘 해보자라고 여러 번 반복했는데 또 도박을 했어요. 그때 이 아내분들은요,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도박 중독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까? 이렇게 무서운 건가요? 이러면서 공포심을 느껴서 무서워서 이혼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혼 문제를 경험을 하고요. 이 앞에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잘못을 용서하고 얼마나 많이 기회를 줬을까요? 그리고 우리 자식이고 우리 가족이니까 얼마나 많이 다시 믿으려고, 믿음이 가지 않지만 그렇게 또 믿어주려고 노력했을까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강한 큰 배신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호적에서 파버리자, 나가 살아라, 인연 끊자, 내 자식도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도박자와 먼저 관계를 끊고 싶은 이런 마음들, 그런 행동들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삶이 많이 무너진 단계죠. 그렇게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단계입니다. 결심, 재건, 성장 단계인데요. 결심 단계는 도박자들과 마찬가지로요, 질병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아들이 되게 나쁜 짓을 했다, 한번 뭐 실수를 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아, 이게 병이구나, 이게 중독이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갚아줘도 이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갚아주는 게 오히려 문제만 더 키우는 거나, 그리고 갚아줄 힘도 없습니다. 이 단계 보시면 안타깝죠. 그래서 대리변제를 중단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먼저 이 도박 문제로부터 선을 이렇게 그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조금씩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 내려놔지기 시작합니다.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비우기 시작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희망감 발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도박자와의 어떤 단계에 따라서 있지만, 이분들께서도 이 도박 문제가 이 가족들이 어떤 이유와도 연결이 돼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관계들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재건 단계는요, 제일 중요한 게 대처 방법, 습득, 실천, 성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대처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자기의 지금 도박 때문에 무너져 있는 어떤 신체적인, 심리적인 어떤 상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고 실천해가고 성공하는 이런 단계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도박 중독자의 중독 문제를 잘 대처해가십니다. 그래서 잘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배워가시는 거죠. 그리고 도박자가 어떻든 간에 내가 무슨 방법을 써봐도 안 됐잖아요, 도박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 단계인데요. 성장 단계는 이제 도박자를 용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이런 안정감을 느끼죠. 여기서 이제 대처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처 그 습관들이 잘 몸에 익숙해져가지고 안정을 찾고요. 가족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도 굉장히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소통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협의하고 상의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면서 어떤 진심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이 되고, 자기 욕구에 의한 삶. 아까 여기서 이제 자기 욕구를 알아차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구에 맞게 삶을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타적인 삶, 봉사, 이런 거 있는데, 좀 전에 이제 도박 중독자 과정에서도 성장 단계에서도 보면 어떤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가치관들이, 어떤 사랑, 이런 것들 변한다고 했는데, 그거랑 이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되지만, 타인도 사랑해야 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타인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행동을 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봉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 회복자, 그러니까 도박을 오래 끊으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봉사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막 도박을 끊어가신 분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도박 문제가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가면서 자기도 이런 봉사하는 곳에서 느껴지는 어떤 의미, 보람,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삶에서 실천하시는 이런 단계가 되십니다. 자,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최대한 좀 짧게 하려고 이런저런 예에 안 들고 개념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의 진행 과정을 보면 부정, 스트레스, 고갈, 절망 단계로 쭉 들어갔다가 가족 회복 단계는 결심, 재건, 성장 단계, 이렇게 옵니다. 이 가족분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냐면요, 도박 중독자는 도박 중독자의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가족도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가지고 대응 방법이 달라져요. 여기서는 그냥 빚 한번 용서하고 갚아주잖아요.
여기서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갚아주거든요. 여기는 엄청난 분노 표현이 막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무기력하고 완전 포기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런 단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걸 빨리 알려드리는 뭐냐면 2단계로 빨리 가시라는 거야. 2단계로. 2단계가 도박 문제를 질병으로 수용하는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고통을 안 겪고도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도박 문제를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가족들도 자동으로 이렇게 가요. 근데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큰 고통과 절망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좀 이해해서 이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맞는 대처 방법을 그냥 찾아가서 실천하자. 네, 이런 좀 의미 때문에 이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도박 중독자와 가족의 이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위쪽은 도박 중독자고 이 아래쪽은 도박 중독자 가족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상호작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의 단계가 어디고, 자, 우리 가족 중에 도박 중독자의 단계가 어디고 해서 이 단계가 만나면 어떻게 상호작용하겠다라고 하면서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도박 문제를 대처할 때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좀 잘 대처할 수 있을 거거든요.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경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상담을 저랑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분께서는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이 됐어요. 근데 가족들이 많이 도와줬겠죠. 하다가 이게 도저히 자기가 안 되겠으니까 가족들한테 돈을 갚아주지 말고 자기가 갚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도박을 끊어갔어요. 그래서 가요. 갔죠. 그래서 여기서 거의 1년 이상 이렇게 머물고 계속 도박을 끊어가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집으로 살려고 들어갔어요. 그 전에는 밖에서 지내다가 가족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가족들하고 관계를 또 맺으려고 하고 가족들한테 또 용서를 구하려고 하면서 자기가 도박을 더 탄탄하게 잘 끊어가려고 가족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족들한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들이 여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들이 도박 문제가 이렇게 있다는 거 보고 어떻게 할까요? 빚이 얼마야? 갚아줄게. 바로 이렇게 나와요. 연습을 해도 그거에 혹한단 말이에요. 빚이라는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열심히 끊어갔는데 또 2단계에 있는 가족분들은 네가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또 스트레스 받으시고, 여기 단계에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더 심해가지고 왜 들어왔냐,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이 도박자는 많이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가족을 돌았는데 가족들은 여기에요. 그러면 재발된다. 실제로 재발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호작용을 잘 아셔야 돼요. 또 다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일단 제일 많이 겪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2단계. 2단계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도박하신 분이 절망 단계인데 가족들이 여기 단계면 어떡할까요? 굉장히 더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여기면 계속 돈을 갚아주고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 가족들은 병 들어가고, 도박자는 앞으로 계속 돌고 돈 갚아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도박 중독자가 다음 단계로 진행을 못해요. 그리고 절망 단계인데 가족이 여기나 여기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도박 중독자는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별별 무슨 수를 다 씁니다. 죽겠다고 하고, 집 나가겠다고 하고, 직장 그만두겠다고 하고, 또 막 배우자한테 막 이혼해버리겠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그런 상호작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은 이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족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 가족분들이 처음 해야 될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도박 빚을 갚아주는 걸 중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질병으로 이해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단계, 이 결심 단계에 있는 어떤 특성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도박 중독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런 게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것부터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게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변함없이 이 단계를 걸어가고 있고, 이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도박자를 바라본다면 이 도박 중독자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제가 드리는 답변은 여기를 가정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셨으니까 여기에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가시는 분들의 특징이 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대리병제를 중단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왜 아프고 어디가 아픈 거고 그 아픈 것 때문에 증상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병적인 관점에서 교육도 받으시고 이렇게 정보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단계라고 가정을 하면 도박 중독자는 2단계에서 변제를 요청을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든 도박 문제가 이제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래 알겠다. 질병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치료를 받도록 해라. 빚은 알아서 갚아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선을 명확하게 그을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이 단계에 있는 이 도박 중독자들은요, 아무리 좋은 거를 주고 아무리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해도요, 그걸 다 가지고 도박하는 데로 연결이 돼요. 안타깝게도 그래요. 그래서 배신감 굉장히 크게 느끼거든요. 빚도 갚아줘, 사랑한다고 해줘, 자기가 원하는 것도 맞춰줘. 그러니까 그런 조율을 계속 해왔는데 그거를 다 가지고 도박하는 쪽으로 이용한다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선을 딱 그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단계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단계에서는 가족들이 뭐 하냐면요, 아까 그 바닥치기라고 했죠. 이 포기 단계가 바닥치기라고 했어요. 도박 중독을 늪에 빠졌다고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늪 같은 데 빠지면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고 움직여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나올 수 있는 거는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는 건데, 그때 우리 같이 해보자, 같이 치료 받아보자 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대요. 그리고 도박 중독가 결심 단계 가잖아요. 그러면 이때는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요, 응원해야 돼요. 응원. 잘해보자, 잘하고 있다, 칭찬도 막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단계에 맞는 큰 줄기의 어떤 대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알아주면 좋겠고요. 2단계는 어떻게 해요? 2단계는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없어요. 워낙 숨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가 크지 않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할 수 있어서,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발견이 안 되고, 발견이 돼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굳이 2단계는 잘 몰라요. 대부분 2단계 이렇게 온다 라고 하신 거고, 2단계에서는 명확하게 네 책임이다, 너의 문제인 거다, 네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선을 명확하게 그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2단계에서는 굉장히 바닥에 떨어져서 혼자 올라올 수 없는 상태까지 가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포기 단계에서 힘들어하는 것 정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말 그 상태까지 가는 거고요. 거기서 손잡고 올라와 라고 손을 뻗어줘야 되고요. 여기서는 같이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뒷단계는 뭐 큰 문제는 없겠죠. 서로 계속 소통하면서 진실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도박 문제를 대처해 가시고, 그런 기술들을 계속 배워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뭐 혼자 해결한다, 가족끼리 해결한다,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도박 중독자의 진행과 회복 과정, 가족의 진행과 회복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인데 아주 압축해서 하려고 하니까 저도 되게 답답하거든요. 말도 빨라지고. 그런데 이제 좀 이 영상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그 질문하실 때 먼저 우리 가족이 어디 정도 단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저한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도 또 도박 문제 대처해 나갈 때 판단을 하면서 어떤 단계니까 뭐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상의하면서 도박을 함께 또 끊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